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 시작!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2에서 1 빼면 편하겠다. 2 빼기 1분의 0 빼기 3 해서 기울기 몇 나오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 몇 나오겠습니까? 부를 바꾼 역수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예, 답 낼 거예요. 자, 우선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y는 3분의 1 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런데 뭐래? 얘가 우연히도 x자리에 1 대입했을 때 y가 3이 나와야 된대요. 뒤에 며칠 더해주면 되겠다? 3분의 8.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지? 예.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지? 개념을 알고 보면 쉬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졌어요. 예. 자, 요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인 뭐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예, 2,1. 반지름의 길이는 몇입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몇입니까? 2인 이와 같이 생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나는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어머, 미지수 n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뭘 사용한다?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d는 r을 사용할 거다요. 그래, d는 r 사용해 보도록 하자. d가 요 녀석을 우선 표현해야 되지. 이 직선 뭐라고 표현할 거야? 시작!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바로 요 녀석이지? 얘를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해놓고 d 씁니다. 루트 암산해. 2제곱 더하기 1에서 몇 나와? 몇 분의? 한 큐에 계산해요. 5분의. 맞죠? 예. 자, 절대값. x자리에 2 대입합니다. 4. y자리에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n. 요 값이 반지름 몇과 같다? 2와 같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절대값 n 플러스 3은 2 루트 5다 라고 나와서 n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네요. n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이다. 도로 답을 구하면 y는 2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라고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지? 예. 공부 열심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도 그런 녀석 중에 하나예요. 참 써먹기 애매해요.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요 녀석이 한번 수능 시험인가 거기에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올려놓는 건데요. 모의고사인가에 출제됐었나? 어쨌든 그런 데 나와서 설명은 드리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20번 읽어두면 별로 효용성이 없어도 그냥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밖의 한점, 알파, 베타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을 그었다? 그랬더니 접선을 그으면 당연히 접점이라는 게 생기겠죠. 맞습니까? 이 접점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접점을 연결한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될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의 제곱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예.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직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희한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좀 올려버리고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을까? 글씨 너무 작은데 하나, 둘, 요 정도. 위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 그림 좀 잘렸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머, 원의 중심이 0,0이네? 그럼 공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시작!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다. 라는 식이 돼요. 자,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아래 x2, y2가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래요. 뭐가 되겠습니까? x2, x 플러스 y2, y는 아래 제곱이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요게 요 직선이지. 맞아요? 요게 보이는 요 방정식, x, y에 관한 방정식이 몇 콤마 며칠 지나더라. 우연히도 여기에 있는 이 한 점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x 자리에 알파를, y 자리에 베타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식을 씁니다. 그래, x 알파 x1 플러스 베타 y1은 아래 제곱이야. 마찬가지 논리로 x2x 플러스 y2 y는 아래 제곱에도 알파 콤마 베타를 쭉 가다 보면 지나니까 대입해서 알파 x2 플러스 베타 y2는 아래 제곱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을 써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요 녀석을 보니까 알파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상수예요. 하지만 이 자리는 x1도 들어갔다, x2도 들어갔다 변하고 있지. 얘는 변수 되겠습니다. 얘 무슨 수다? 상수예요. 얘는 무슨 수다? 변수예요. 얘는 무슨 수다?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건 상수, 변하는 건 변수 되겠습니다. 결론,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x1, y1과 x2, y2에 대해서 이와 같은 두 식이 성립하면 상수는 그대로 쓰고 변수 자리에는 x를, 변수 자리에는 y를 써 넣었을 때 이 직선은 바로 두 점을 모두 x1 대입했을 때도 등식이 성립하고 x2를 대입했을 때도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상수니까 그냥 써줘요. 어머, 변수네 x 써줍니다. 상수니까 베타 그냥 써줘요. 변수니까 y 써줘요. 그리고 아래 제곱이라고 씁니다. 즉, 이 방정식에 x1, y1도 들어가고 x2, y2도 들어가니까 결국 요 점과 요 점을 둘 다 지나니까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논리예요. 아주 흥미로운 논리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그렇게 활용도는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아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원 위에 한 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어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원 밖에 한 점을 할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아볼 거예요. 접선은 몇 개가 나올까? 2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원 밖의 한 점을 할 때는 일절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푸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자. 점 0,1을 지나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보자. 직선의 방정식이야, 핵심은.
와, 조건 몇 개 필요하겠다? 2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더라? 0,2를 지나더라요. 됐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제 조건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이 문제 속에는 그 하나의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 예, 접한다라는 말에 하나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얘는 조건이 2개가 필요한 식인데 여기에 1번 조건, 여기에 2번 조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지.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는요, 선생님이 크게 기하학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대수학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때 2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2가지 솔루션을 모두 다 사용할 겁니다. 우선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할 때 D는 R, 어디서부터 나오는 개념이다? 접한다라는 말로부터 나오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솔루션 2에서는 판별식 D는 0을 써볼 겁니다. 접한다라는 말로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내가 뭐를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고 있지. 한 점은 아는데. 그래서 선생님은요, 그래, 기울기 모르고 0,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2는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쓸 거야. x-0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내가 점집거 d를 이용하려면 요 식은 어떤 구조로 바뀌어야 돼? 불러볼까? 시작! mx-y 플러스 2는 0의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집거 이용해 보도록 하자. 루트 불러요. 시작.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자, 0,2입니다. x자리에 0, y자리에 2를 대입했어요. 아우, 죄송해요. 원의 중심이구나. 쏘리. 원의 중심과 연결해야 되지? 선생님 순간 착각했어요. 0,0입니다. 00 대입해요. 그럼 뭐 나옵니까? 절대값 2. 요것이 반지름의 길이 몇과 같아야 된다? 1과 같아야 된다. 미지수 하나씩 하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m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식은요. 절대값 2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어머, 절대값도 싫고 루트도 싫어. 양변 제곱합니다. 4는 m의 제곱 플러스 1. m의 제곱은 3.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에다가 플러스 2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m값 구해서요. 예, 대입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선생님이요, 예, 거의 보여주지 않은 판별식 D 이용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판별식 D를 이용하려면 원의 방정식도 필요하고 직선의 방정식도 필요해요. 자,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러볼까? 시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요, 요 1번에서 이미 뽑아놨지. 내가 기울기 몰라. 뭐라고 쓸 수 있다? y는 m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됐죠? 이제 뭘 한다?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지 판별식 D를 쓸 수 있어요. 식을 보면서 얘기해요. x 소거하는 게 편해? y 소거하는 게 편해? y. 얘는 노골적으로 y의 장례식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y 자리에 mx 플러스 2의 제곱을 대입할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4 빼기 1 해서 3은 0. m의 제곱 플러스 1x의 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3은 0. 자,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네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얘가 0이 돼야 한다. 결국 m의 제곱은 3이 돼야 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므로
답을 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라는 답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푸는 게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우선 필기. 이게 가장 노멀하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솔루션 3에서는 좀 독특한 방법, 흥미롭고 독특한 솔루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애매하나? 자, 이 녀석을요, 선생님이 솔루션 4로 바꿔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한다라는 개념을 이용할 건데요. 와우, 원의 중심이 0,0이네? 그죠? 0,0이네? 그래서 나는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하려면 접점이 필요한데 내가 접점이 뭔지 몰라. 그래서 접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접점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x1, x 플러스 y1,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접선의 방정식이 몇 콤마 며칠 지나더라? 0,2를 지나더라 라는 거니까 x자리에 0, y자리에 2를 대입해도 등식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x자리에 0, y자리에 2 대입했더니 이 y1은 1. 그래서 갑자기 y1은 2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1, y1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의 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도 1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 y1 알아요? 몰라요? 알지? y1 뭐라고 구해냈어?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요. 4분의 1은 1이 돼서 x1의 제곱은 4분의 3이 돼서 x1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써먹으면 x1 자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x y1 자리에는 2분의 2를 대입해서요.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머, 나 분수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래서 y는으로 바꾸고 이 녀석이 이항하면 원래는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x인데 그거나 똑같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죠? 네. 자,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4번은요. 예. 그냥 그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중학생들이 푸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그리고 0,2 요게 0,2가 있겠네. 여기가 1이고 요 녀석을 지나는 접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접점이라는 게 그림에서 나오지. 접점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2지. 이거 되게 유명한 특수비다. 예,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특수비예요.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입니다. 이 길이는 무조건 뭐가 되겠다?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안에 특수각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자, 1이 제일 짧으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 된다는 얘기예요? 30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각도 몇 도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까? 60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그럼 여기 각도 몇 도 되겠습니까?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각도 몇 도 되겠습니까? 6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삼각함수를 아직 안 배워서. 자, 그럼 여기 각도가 60도란 얘기는 여기 각도도 60도란 얘기지. 네. 예, 혹시 선생님이 탄젠트의 60도는 암기하세요.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는 기울기니까 암기하십시오 라고 했죠. 복습해보자. 탄젠트 30도 몇입니까?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 몇입니까? 1. 탄젠트 60도 몇입니까? 루트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얘는 기울기가 몇이 되겠어요? 루트 3인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반대로 똑같은 기울기인데 음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요 직선. 그래, 얘는 한 점 0,2 지나면서 기울기는 루트 3이니까 y-2는 루트 3의 x-0. 결국 y는 루트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또 하나.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은 y-2는 마이너스 루트 3의 x-0이므로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라는 이런 직선이 될 거라고 답을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 마무리 짓고 도형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도형 다 끝내기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 주에 조금 끝내고 수학 하루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